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혹시 김치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김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김치 사랑을 나눠봐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에게 김치는 추억이고 숨결이고 엄마와 할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 항아리 속에 담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어릴 적 겨울이 오면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하던 기억이 생생해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신선한 배추와 마늘, 생강, 고춧가루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죠. 그건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축제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치는 우리 삶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김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특히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김치를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김치가 그저 건강에 좋다, 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조상들의 선물, 이 진정으로 건강을 가져다주고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저와 함께 김치의 모든 면모를,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김치와 한국인의 건강, 자연이 준 선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숨겨진 이야기. 저는 모든 한국인에게 김치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김치는 따뜻한 집의 향기이고 추운 겨울을 날려버리는 매콤한 맛이며 긴 하루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일부이자 현재이며 미래가 될 것입니다. 김치는 본질적으로 배추와 같은 채소를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와 같은 특유의 양념과 해산물 젓갈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이 발효 과정은 단순히 채소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셀 수 없는 이점을 가진 슈퍼푸드로 변모시킵니다. 김치. 왜 우리 한국인은 이토록 김치에 빠져들었을까요? 김치가 한국 음식의 상징이 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가 제공하는 건강상의 이점 때문이며 이는 세대를 거쳐 경험적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에는 과학적 증거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공장. 이것이 김치의 가장 큰 빛나는 점입니다. 배추와 다른 채소들이 발효될 때 젖상균과 같은 자연적인 유산균들, 특히 락토바실러스 균종들, 마치 선량한 전사들, 처럼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설탕을 분해하여 젖산, 아세트산 및 기타 화합물을 생성하며 이는 김치의 독특한 신맛을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몸의 기반이죠. 소화 개선. 유산균은 음식물 분해를 돕고 영양분 흡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변비, 설사, 더부룩함과 같은 흔한 소화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력 강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잡히면 면역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여 감기, 감염 및 다른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반적인 건강. 건강한 장은 기분, 에너지, 심지어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 김치는 다양한 신선한 채소로 만들어지며 각 채소는 고유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배추, 비타민 A, C, K, 엽산이 풍부합니다. 마늘,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특성을 가진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간, 비타민 B6,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생강, 한겹 및 항구토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칼륨, 마그네슘, 구리가 풍부합니다. 고춧가루,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어 매운맛을 내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와 C도 풍부합니다. 파무, 추가적인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합 덕분에 김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 K, 에너지와 신경계에 좋은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 칼슘,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항산화 및 한겸증, 방패, 마늘, 생강, 고춧가루, 배추와 같은 성분들은 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및 다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 과정을 늦추고 IM,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겸증 특성은 체내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체중 감량 여정에 든든한 친구. 김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칼로리 소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인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꾸준한 김치 섭취 습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한 심장을 보호. 일부 연구에서는 김치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한 심혈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보셨죠? 김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건강의 보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 음식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음식과 건강을 결합한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슈퍼푸드, 김치와 어르신들의 만남. 섬세하게 주의해야 할 점들. 아이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김치가 아무리 좋다 한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까요? 특히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께는 어떨까요? 저는 저희 엄마가 김치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잔소리하시는데 엄마 말이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치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김치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청춘 시절처럼 건강하지는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김치를 즐기실 때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전혀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김치의 이점만 보고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김치를 드실 때 눈여겨봐야 할세 문제점들. 여러분,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가끔 잔소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은 나트륨, 소금, 함량에 대한 걱정. 이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김치는 장기 보존을 위해 상당량의 소금으로 절입니다. 배추김치 100g당 나트륨 함량은 레시피에 따라 400교 700mg에 이르며 때로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에 미치는 영향. 어르신들은 고혈압, 혈압, 상승에 걸릴 위험이 높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혈관, 신장에 부담을 주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만성신장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부종 및 체액 저류 유발. 높은 나트륨 함량은 몸의 수분을 정체시켜 손, 발, 얼굴에 부종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초래하며 심장과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처해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합니다. 골다공증 위험.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뼈 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부룩함, 소화 불량, 소화계 문제로 인한 불편함. 김치는 발효식품이며 다양한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소화기.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지만 민감한 소화기를 가진 일부 어르신들 또는 발효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혹은 과민성 장 증후군 IBS 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오면 더부룩함, 가스, 복부 팽만감, 복통, 일시적인 설사 또는 변비와 같은 불쾌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섬유질 소화의 어려움. 김치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소화 능력이 떨어진 일부 어르신들은 생채소의 많은 양의 섬유질을 섭취할 경우, 잘 씹지 않거나 장 운동이 느릴 경우 배가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채 아민으로 인한 두통. 이것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김치는 히스타민과 티라민과 같은 생채 아민이라는 특정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성. 일부 어르신들은 이러한 물질에 민감하거나 다이아민 산화 효소, 디아오, 효소가 부족하여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하지 않아 김치를 섭취한 후 두통, 편두통, 현기증, 심지어 심계항진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부작용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감염, 잠재적 위험. 김치 속 유산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질병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된 어르신들, 에이즈,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중인 암 환자,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또는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발효식품에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신체의 자연 방어막을 넘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드문 경우이지만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민감한 위장 및 소화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 김치는 종종 신맛, 젖산으로 인한 매운맛,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으로 인한 이 강하고 마늘, 생강과 같은 강한 향신료를 포함합니다. 점막 자극,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GERD, 식도염 또는 대장염 병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성분들이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속쓰림, 복통, 신트림,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염증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IBS, 고추의 캡사이신은 IBS가 있는 사람들의 장 점막을 자극하여 복통, 설사 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표준에 미달하거나 상한 김치에 대한 주의. 이것은 극히 중요하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질산염과 니트로사민, 김치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 생채소의 풋내가 남아있다면 채소에서 유래한 천연 질산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충분히 산성이지 않거나 원치 않는 박테리아에 오염된 환경에서 질산염은 아질산염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식품 내 아민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연구에서 위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물질입니다. 물론 이는 복잡한 문제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식중독 위험. 상한 김치, 곰팡이가 피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색깔이 변한 김치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곰팡이는 독소, 마이코톡신을 생성하여 구토, 설사,
심한 복통, 심지어 신경독성 증상과 같은 급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심각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김치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의 비법은 여기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김치를 아예 못 드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는 여전히 훌륭한 음식이죠. 우리는 단지 약간의 요령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은 김치를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조금씩이 최고.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끼에 김치 한 그릇을 드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몇 조각, 약 30, 50건만으로도 맛을 즐기고 유산균의 이점을 얻으면서 과도한 소금을 섭취하거나 소화 불편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치는 주식이 아니라 식사에 곁들이는 반찬이나 양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식사에 김치가 있다면 다른 반찬들은 간을 싱겁게 하여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제대로 익은 김치, 완전히 발효된 김치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담그세요. 젖산의 새콤한 맛과 특유의 향이 나는 잘 익은 김치를 선택하세요. 김치가 더 잘 익을수록 유산균이 풍부해지고 자연당도 다 소비됩니다. 아직 풋내가 나거나 너무 맵거나 시지 않은 김치를 피하세요. 김치 보세. 잘 익은 상태가 건강과 소화에 가장 좋습니다. 포장 김치를 구매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하고 특히 나트륨 함량 등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어르신들의 반응을 항상 주시하세요. 김치를 드신 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하거나 두통이 없는지 여쭤보세요. 만약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나타난다면 김치양을 줄이거나 한동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전체적인 균형. 식사 전체의 소금 섭취량을 관리하세요. 이것은 황금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김치를 드실 때는 그날 식사의 다른 음식들의 소금량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가 있다면 오늘 국은 간을 좀 더 싱겁게 하세요. 가공식품, 통조림, 양념이 많이 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세요. 전문가에게 문의, 의사와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고혈압, 심장병, 심부전, 당뇨병, 윗궤양 또는 면역력 저하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김치 섭취량, 적합한 김치 종류, 그리고 피해야 할 식품 조합에 대해 개인별 맞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손수 만드는 것이 최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세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면 모든 재료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금의 양을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 양을 줄이거나 의사의 허락을 받는다면 대체 소금을 사용하여 저염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해한 박테리아 오염을 피하기 위해 김치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저희 엄마도 온 가족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시는데 할아버지 드실 김치는 항상 간을 조심해서 맞추세요. 아깝다고 버리지 마세요. 상한 김치는 절대 버리세요. 이것은 생존 원칙입니다. 김치를 드시기 전에는 항상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곰팡이, 하얗고 초록색, 검은색 반점, 이상한 냄새, 역겹거나 비린 냄새 또는 비정상적인 색깔 변화, 어둡거나 검게 변한 경우와 같은 어떤 이상 징후라도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식중독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화. 김치만 드시지 마세요. 김치가 아무리 좋아도
어르신들의 식단은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그리고 살코기 단백질을 드시도록 권장하세요. 김치는 균형 잡힌 식단의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결론. 김치.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문화, 역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김치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귀중한 유산균의 원천이자 삶의 필수적인 맛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이 선물은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김치를 가장 온전히,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김치를 드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소금 함량, 소화 불편, 또는 작은 위험 요소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김치를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김치를 조절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적게 먹고 질 좋게 하는 것이 항상 황금률입니다. 김치. 우리 한국인에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의 사랑, 화합, 그리고 관심의 상징입니다. 김치가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건강과 기쁨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김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가족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금이고 우리의 관심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김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한국 음식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